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문학 도서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임스 C. 스콧의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C. 스콧은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인류학자로 농경사회와 비국가 공동체 그리고 일상적 저항을 연구하며 큰 영향을 남긴 학자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비교 정치를 가르쳤고 국가 권력과 피지배 집단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한 대표적 연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은 이 정치적 권력 관계 속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다룹니다. 지배자는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개 대본을 적극 활용하고,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저항하기 위한 은닉 대본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여기서 대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스콧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지배자는 자신의 이상적인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기합니다. 상을 세우거나 서사를 만듭니다. 지배가 한번 성립되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 치밀한 기술을 지배자들은 동원합니다. 스콧은 지배자의 공개 대본이 지배자를 찬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 전시나 축제, 행사 등을 동원하고, 흠이 될 만한 것들은 힘을 사용해 은폐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완곡 어법을 사용하며 피지배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고, 지배자들 사이의 불화를 감추기 위해 은밀한 공간에서 합의를 본 뒤 공개적으로는 만장일치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스콧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배자들이 서로 심각하게 다툴 경우 그들의 힘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며, 피지배자들은 그와 같은 분열을 이용해 복종의 조건을 재협상하려 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연대의 외양은 밖으로 드러나는 엘리트의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피지배자들이 불복종이나 저항의 위험성을 계산하는데 아마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개 대본과 달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피지배자의 은닉 대본이 있습니다. 지배자에게 직접 저항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의 격차가 너무 크면 이 결과는 뻔하므로 대부분 간접적으로 저항합니다. 은닉 대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피지배자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가혹한 주인에게 노예가 직접 분노를 표출하면 더 큰 해를 입기 때문에 노예는 분노를 사기되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여 지배자에게 타격을 주는 길을 찾습니다. 보통 피지배자는 겉으로는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안전한 공간에서는 지배자를 욕하고 지배자의 이념과 논리와 규범을 부정합니다. 또 공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척하거나 무지를 무기로 삼아 지배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빠르게 확산되며 지배자의 정신과 평판을 공격하는데 최적의 수단이 바로 소문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피지배자들 사이에서 해방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지배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완곡 어법을 사용한다면 피지배자는 조롱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완곡 어법을 사용합니다. 노래나 미술 같은 예술을 통해 이런 저항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완곡 어법이기 때문에 지배자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제재 자체가 부당하고, 그러한 부당한 제재는 지배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지배자의 은닉 대본은 종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종교적 축제나 신화, 특히 천년 왕국 같은 이야기는 은닉 대본의 대표적 형태라고 스콧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은닉 대본이 피지배자를 결속시키고 힘을 갖게 하면 때로는 공개적으로 전환됩니다. 역사적 폭발의 순간은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은닉 대본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은닉 대본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특정 인물 혹은 집단이 등장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를 카리스마적인 인물 내지는 카리스마적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스콧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닉 대본의 최초 공개 선포에는 정치적 돌파의 결행 능력을 설명하는 전사가 있다. 물론 저항의 최초 행동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실패한 자의 용기는 용감성, 의적,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전하는 이야기들 속에 언급되고 찬미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화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은닉 대본을 처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성공을 거두는 경우 상징적 행위로서 그것이 가진 동원 역량은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스콧이 이 책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주장입니다. 이 책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정치나 사회 분야뿐 아니라 신학에서도, 특히 신약 연구에서 이 이론을 어디까지 차용할 수 있을지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리처드 호슬리입니다. 호슬리와 동료들은 신약 텍스트가 은닉 대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로마 제국의 관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콧의 연구가 신학이나 종교 연구의 또 다른 방향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후마니타스에서 출판되었고 이 번역은 전상인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문은 약 380쪽이고 정가는 27,000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지만 여유가 생기면 꼭 소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구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임스 C. 스콧의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목TV 멤버십 회원이 되어 더 많은 콘텐츠도 누리시고 연구를 위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